네, 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간밤에 다우가 상승을 했지만 오늘 또 우리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이 또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봤을 때 수급이 참 중요한데, 그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될 때는 참 좀 난감한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이 참 중요한데, 음, 제가 보면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일단 보면 전일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거 보면 27일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 장중에는 1100억 정도를 팔았는데, 이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918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516억을 팔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한순간에 이렇게 수급을 확 돌릴 수는 없는데, 이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다음 날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이 오늘 같은 경우 수급도 한번 보면, 오늘 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아침에는 좀 매수를 하고 있었죠. 코스닥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가 한 10시 11시 정도 넘어가면서 이제 서서히 좀 매도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는데, 기관에서는 그래도 오늘 또 매도량은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매도세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이 전반적으로 일단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증시도 한번 보면 상해 종합이 오늘은 무슨 이슈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0.57% 지금 하락 중에 있는 것 같고, 일단 니케이도 장중에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같이 동반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차트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락이 무너뜨렸다가 또 반등을 했다가 한 3일 정도 반등을 했다가 또다시 이렇게 이제 전일하고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또 하락세가 수급이 좀 악화되면서 이렇게 밀린 것 같습니다. 이 수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연속성이 참 중요한데, 이 한순간에 이게 확 이렇게 돌아서는 게 아니고, 이 전일에 만약에 매도세가 조금 많았다 그러면 그 다음날까지 연결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좀 장 좋을 때는 이렇게 매도를 하고 그렇게 보면 좋은데, 만약 그걸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매도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네, 관심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SK 일단 요 같이 일단 들어가서 보면, 일단 들어가서 일단은 보면 좋은데, 일단은 들어가서 일단 오늘 매매한 것도 먼저 같이 보면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요걸 한 게 아니고, 아침에는 오늘 오전 매매를 두 개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 노트스 오전 매매했는데 32,800원하고 32,850원에 매수 넣어서 일단 매수가 됐어요. 일단 봤는데 오늘 지옥 갔다 왔는데, 일단 요렇게 해서 와서 이 수익권에서 일단 0.8% 수익 보고 나왔는데, 노트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기 18,000원, 32,800원이죠. 32,800원. 오늘 과도하게 850원, 800원 이렇게 매수를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또 과하게 이렇게 하락을, 오늘 같은 경우에 13%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길래, 이렇게 반등할 때 여기 한 평균적으로 33,000원 450원까지 갔었는데
평균적으로 한 33,000원 정도에 판 것 같습니다. 요 밑에서 조금 이렇게 좀 소량으로 잡았고, 여기 올라오길래 여기서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하고 나왔는데, 일단 보면 일단 신규 상장주고, 오늘 같은 경우 엄봉을 이렇게 덮어선 엄봉이 나왔고 과도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세력들이 다 팔고 나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봤을 때는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오전 매매 같은 게 12시나 12시 반 정도 되면 오전 매매를 끝내야 됩니다. 끝내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또 오후에는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추가 하락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요걸 보면 아시겠지만 장이 보통 하루에서 그 다음날 오전까지 잠깐 반장 시켜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시킵니다. 장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오전 매매 오늘 뭐 평소와 다르게 두 개를 했는데 종목이 나와서, 그리고 SK 바이오랜드 요렇게 했는데 22,400원 350원에 매수 넣어두는데 350원은 체결이 안 됐고 400원만 체결이 됐는데, 자 SK 바이오랜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 바이오랜드가 이렇게 왔는데 오늘 보면 분봉에 이렇게 한번 보면 아마도 여기서 매수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수돼서 일단 요 한마디만 먹고 나왔는데, 일단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다 먹었으면 한 4% 이상 수익을, 봉은 이렇게 작아 보여도 실제적으로 한 4% 이상 먹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일단 좀 한 봉만 오늘 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길래 그냥 팔고 나왔는데, 일단 다 먹었으면 4% 정도까지 더 먹을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성이 없어요. 이거 보면 하루는 급등했다 그 다음날 급나가고, 오늘 같은 전날 또 급등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봉을 다 감사한 이 연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다행스러운 거는 거래량이 일단 줄었기 때문에 좀 다행스러운 감은 있는데, 일단 보면 이렇게 세력들이든 뭐든지 간에 오래 안 가져간다라는 거죠. 누구나 똑같이. 이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마지막에 일단 하락해서 일단 끝났는데, 내일은 상승할지 뭐 하락할지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걸 어느 누구도 그 다음날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일단 가능하면 장중에 일단 매매하면 참 좋은데, 내일은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거래량을 일단 줄여놨기 때문에 일단 다행스러운 거는 일단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거고, 좀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양봉을 다 감사진 음봉이 나왔다라는 게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추세를 완전히 이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이 갭이 여기 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갭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 부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자 센트럴 한번 보겠습니다. 센트럴 모텍인데, 일단 보면 이것도 일봉을 한번 보면 신규 상장주입니다. 일단 보면 상한가 첫날 상한가 가고, 첫날 상한가 가고 두 번째 날 점상 갔다가 세 번째 날 오늘 아침에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다시 연봉을 해서 일단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일단 보면 세력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상한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상한가 나왔죠. 세 개가 상한가 나오고, 여기도 상한가였군요. 이제 하나 둘 셋 세 개가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저번으로 해서 또 상한가 갔다가 다시 밀려서 일단 끝났다라는 거죠. 보면 일단 세력이 여기서 거래량 터뜨려서 여기서 엄청난 물량을 많이 산 것 같아요. 세력이. 그 다음 이제 좋은 호재 띄워서 점상 두 방 보내고, 여기 보면 지금 실제로 100% 이상 수익이 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샀다라면
만약에 첫 번째 날 상한가에 잡았으면 119% 오늘 시초가에 던지면 100% 넘는 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보면 아침에 이렇게 갭으로 띄워서 이렇게 강하게 음봉을 그렸다가 또 갭도 하락을 시켜서 한 시초가가 한 6%, 6.6% 정도 하락시켰다가 다시 이렇게 말아 올려서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해서 또 마지막에 또 급격하게 10% 넘는 하락을 시킵니다. 제가 그냥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여기도 아마 엄청난 물량을 일단 팔았던 것 같고, 그리고 난 뒤에는 여기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세력들이 엄청나게 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여기서는 또 물량이 또 많이 터졌는데 여기서도 많이 판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에 또 갭 하락해서 이렇게 끝났는데, 일단 시간에는 일단 한번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또 장난인 것 같은데, 일단은 봤을 때는 조금 안 좋다. 아마 많은 세력들은 많은 물량들이 아마 빠져나가지 않았나 일단 생각은 났는데, 만약에 뭐 5%든지 10% 남아 있다면 또 이렇게 쭉 뺐다가 또 다시 해서 마라가 한 번 더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아마 내일 또 아마 또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SK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날 상한가 갔다가 오늘 또 갭으로 해서 16% 떴다가 21%까지 갔다가 이렇게 하락을 시킵니다. 일단 보면 세력들은 이렇게 상한가 올리면 요 갭을 먹으려고 일단 하는 건데, 여기서 욕심을 내서 계속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손실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수급은 외인기관 다 팔았는데 수급은 안 좋은데, 일단 봤을 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음봉을 냈기 때문에 좀 안 좋고, 거래량이 좀 덜했다는 게 좀 안 좋은 건데, 다행스러운 거는 전날 종가를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그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봤을 때는 지금 자리는 마지막에 조금 말아 올려서 상승의 여지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상승이 좀 여지가 있으니까 조금 올려주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시간에도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반등시켜 준다면 빨리 팔고 나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오늘 토박스 코리아 자, 토박스 코리아도 보면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런 자리에 있고, 보통 보면 상한가 간 자리도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보면 따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봤을 때는 요런 앞에 자리처럼 오늘 상한가 갔는데 보면 잔량이 120만 주 지금 잡혀져 있는데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 갭 띄워주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수급이 일단 외국인이 94,000주, 기관에서 74,000주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내일 아무래도 갭 띄워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갭 띄워주면 빨리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제일바이오. 자, 제일바이오도 오늘 거래량 터뜨리고 5일선 타고 강한 상승을 오늘 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45,000주, 기관에서 200주를 매도를 했네요. 자, 일단 봤을 때는 자, 강하게 올려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일단 봤을 때는 전형적으로 세력이 있는 듯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듯하고, 아마 세력의 평단가가 아마 이 근처인 것 같아요. 뭐 한 6,6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 가격인데 올려줘서 일단 끝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손절가는 여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봉 기준으로 6,66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반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만약에 세력이 있다면 내일 아침 시초가에 갭으로 뛰어간다 그러면 뭐 여기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위로 다시 반등을 한번 주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국일제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일제지.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요 자리처럼 이렇게 다시 해서 말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외국인들이 55만 주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 10,000주를 매도를 했는데 자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상승의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수급도 좋은 것 같고 하니까 주가와 상승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오늘 수급이 좋았네요. 파워로직스 보면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밑에 저점 찍고 반등해서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일단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주가 상승은 있는데 전고점을 돌파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위에 한번 올려주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외국인이 31만 6천주, 기관에서 24만 6천주를 매수를 했네요. 오늘 수급이 좋아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 올려주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아시안 IDT. 자, 종가 8%, 고가는 14.15% 정도 상승을 해서 밑에 이렇게 눌렸습니다. 일단 보면 이 워낙 작업주고 세력이 들어가서 이 작업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세력주에 대한 원리를 잘 파악하시는 분은 가능한데 그런 분이 아니라면 이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 아시안 IDT입니다. 일단 봤을 때는 오늘 밑에서 일단 세력이 있는 듯한 모습인데 반등해서 올려줬기 때문에 일단 팔려고 하는 그게 많을 것 같고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어디서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자리는 내려갈 가능성, 올라갈 가능성 반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나쁘지 않은데 위로 만약에 반등해 준다 그러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종배 종목은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을 했는데 13,100원, 12,600원의 매수를 잡아놨는데 그 사이에 13,100원에서 12,600원 사이에 있는 거는 사이사이에 일정한 비율로 일단 매수를 넣어놓으면 좋은데 일단 비중 베팅은 안 됐고 그렇게 해서 1.15% 익절하고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2,900원까지 갔다 왔네, 그죠? 이렇게 해서 일단 올려서 했는데 일단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양매도 나와서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었는데 일단 매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일단 마지막에 올려줘서 종가에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네이버 주식정보의 마왕 카페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카페고, 요렇게 해서 리딩 받아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가입 인사 남기시고 카톡 아이디나 휴대폰 번호 남기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무료로 리딩을 해드립니다. 일단 해드리면 수익 좀 많이 얻어 가셔서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서로 간의 신뢰도 참 중요하고, 예를 들면 종목 상담을 해서 종목 상담을 해줬으면은 뭐 궁금한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질문을 하면 될 것이고, 그 답변해 줬으면은 이 뭔가 뭐 답을 얻든지 도움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그 종목 상담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일이잖아요. 해주면 뜬금없이 그냥 상담만 받고 그냥 떠나버리면, 그냥 닫아버리고 나가버리면 상담한 사람은 좀 황당하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서로 간의 신뢰도 참 중요하고, 이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A는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상담을 해주면 고맙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뜬금없이 들어왔다가 뜬금없이 나가버리면 뭐 아무리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도 저는 봤을 때는 호의적으로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서로 지켜야 될 예의는 지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장은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내리고 또 연속해서 이틀 내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단기 매매를 제가 오늘도 그렇고 매번 느끼는 거지만 가지고 넘어가면 참 불안하다. 요즘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라젠이라든지 HLB라든지 이런 것처럼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왔을 때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봤을 때는 이런 걸 선호하지 않고 그날 매매를 9시부터 해서 3시 반까지 모든 것을 다 청산하는 게 가장 속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내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3천만 원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간에 이 돈을 계속 풀로 운용하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한 달이 되면 큰 수익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3천만 원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이 스윙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장기 매매를 하게 되면 내가 요 3천만 원 갖고 밖에 한 달 동안 운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3천만 원 갖고. 내가 3천만 원을 갖고 한 달에 운용하게 되면 하루에 3천만 원이면 20이라면 6억을 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매일매일 1% 이상 계속 수익만 낼 수 있다면 그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이 장이 좋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배팅을 하는 이유는, 이 스윙을 한다든지 중장기 매매를 하는 이유는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이 배팅을 하는 거죠. 근데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만 수익이 나는 거니까 내려갈 때는 이 손실이잖아요. 만약에 내려갔다가 다시 원래 자리까지 내가 만약에 매수 자리가 여기면 여기 올라가면 참 좋은데, 만약 내려가게 되면 내려갔다가 다시 이 자리까지 올라오려면 이게 만약에 뭐 10%가 됐든 20%가 됐든 간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가는 쪽에만 배팅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런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플러스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두 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려갈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대응 방법이 없죠. 그냥 우리 개인들은 여기다 그냥 풀배팅 그냥 100%를 해버리기 때문에 돈이 없죠. 돈이 없다 보니까 여기 만약에 30%만 배팅 했으면은 만약에 여기 반등 자리에 해서 이렇게 반등 올라오는 자리에서 만약에 2배수 비중을 배팅을 해서 조금만 올라오면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100% 베팅을 하다 보니까 내려올 때는 대응 방법이 없는 거죠. 단지 올라올 수 있는 올라오면 이제 하는 방법밖에 없고, 만약에 어느 뭐 30%가 됐든 20%가 됐든 뭐 손절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좀 매매하는 방법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참 답 찾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매매하는 것도 일단 봤을 때 주도주를 참 매매를 해라. 좀 거래량도 많고 상승률도 많은 거, 누구나가 관심 있는 거. 이 말을 키우려면 뭐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그러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돈을 벌려면 주도주를 매매를 하자. 거래량도 많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지, 그게 관심도 없고 아무도 관심 없는 하루에 뭐 10만 주가 됐든 20만 주가 됐든 뭐 5만 주가 됐든 이런 걸 거래하게 되면 참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직장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매매하기가 좀 곤란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면 가치주라든지 그런 거 하려면 충분히 분석을 한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오늘까지가 장이 좀 안 좋았는데 내일은 좀 반등을 좀 많이 해서 좀 수익이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